안녕하십니까. 한국올림픽 성화회와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체육회와 한국체육정책학회가 후원하는 제4차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와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조현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은 총 6차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1, 2, 3차의 포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제4차 포럼으로서 미래 스포츠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매우 가깝고도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포럼으로서 미래 스포츠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매우 가깝고도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 먼저 박상현 한신대학교 교수님의 환영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상현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해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고 축사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이모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방체육회 육성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면서도 오늘 축사를 마다하지 않으신 전라남도 체육회 김재무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체육계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또 고민하던 일자리에 대한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체육과 스포츠가 지나온 시간에 비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주위의 체육과 스포츠와 관련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불안합니다. 운동선수가 어린 아이들에게 선망의 직업으로 선택되고 있음에도 체육과 스포츠로 직업을 삼아 생계를 꾸리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체육계 일자리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사회의 욕구와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자리, 시대 환경에 부합하는 일자리, 그리고 더 높은 역량을 가진 전문가, 더 확장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포럼은 체육과 스포츠로 직업을 삼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더 많아지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발제를 맡아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산업연구실장 김상훈 실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단국대학교 전용배 교수님, 경희대학교 김태영 교수님, 국민대학교 조우견 교수님, 경영신문 김세훈 기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모든 식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찹니다.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본 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는 외빈 여러분들의 축사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경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이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 광명갑 국회의원 이모경입니다.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2021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미래의 스포츠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의미 있는 세미나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 가치를 담아 대전환의 미래를 엽시다. 제가 여러분께 힘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구호이자 열망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스포츠 환경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술과 VR과 AR,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상 분석 기술까지 스포츠 환경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미래 시대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위드 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포츠 환경의 현 주소를 면밀히 살피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첨단 ICT 기술을 통한 미래 스포츠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디지털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재 양성 등 양질의 일자리 저변을 강화하고 스포츠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는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 회장님의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체육회장 김재무입니다. 오늘 미래 스포츠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을 계획해 주신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이신 박상현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소득을 보장하여 소비자를 유도하는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였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의 생산활동까지 이축됨으로써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는 우리 스포츠 산업에도 커다란 피해를 줌으로써 더욱 더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에 발맞춰 스포츠 분야에서도 빠르게 산업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체육을 전공한 우리 청년들과 선수들이 체육을 포기하지 않고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는 곧 청년 실업 문제와 저출산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곧 국민의 소득 증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져 곧 미래 스포츠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 스포츠계 발전과 진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을 통해 미래 스포츠 환경에 맞춰 발전하며 다양한 스포츠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는 듯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위해 기획하고 참석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의 발전과 대한민국 스포츠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발제 10분, 토론 각 7분 이내로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후 상호 간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제는 미래 스포츠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상훈 스포츠산업연구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상훈입니다. 예,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에 발표자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미래 스포츠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현황과 일자리 창출 방향, 구체적으로 방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현황입니다.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은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제조업은 빨간색이 매출액인데요.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최근에 2010년대부터 정체를 보입니다. 종사자는 매출액 비해서 종사자가 잘 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당 종사자 수를 보면 파란색이 감소를 합니다. 빨간색이 보면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대단히 사업체당 매출액은 많이 늘었는데 종사자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매출액은 증가를 했으나 최근에 정체 상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역시 최근에 정체 상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봐서 제조업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된 게 건 10년 됐고요. 서비스업에서 여기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서비스업도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큰 타격을 줬는데요. 취업자가 2021년 1월하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20년 1월 비교를 해보면 98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고용률이 감소했는데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21년 9.5%, 그러니까 6.6%에서 1년 동안 9.5%로 3.2%포인트가 증가를 했고 청년 실업이 31만 명이 감소를 했다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왜 중요하냐? 지금 경제 자체가 장기 침체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는 3.2%, 연평균 GDP 증가율이 3.2%에서 최근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장기화될 때 경제 자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 성장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스포츠 분야의 일자리는 과연 충분한가? 스포츠 산업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보면 연평균 15,383명 정도의 종사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데 이게 채용 실태를 보면 경력직을 채용하는 게 한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력직을 뺐을 때 15,383명 중에서 신입직 채용이 11,000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체육계열 졸업 예정자들이 연간 한 2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2,000명 정도는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자체가 스포츠 쪽에서 이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12,000명 정도의 대량 실업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휴업을 하게 되고 휴업이 장기화되면 한계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폐업률이 코로나19 이전에는 0.27%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0.49%로 1.8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증가율은 0.22%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미스매칭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일자리 특성을 좀 보면 이것은 조금 데이터가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포츠 산업은 청년 비중이 높습니다. 평균 연령이 보면 전체 산업이 49.9세인데 스포츠 산업은 44세고 대졸 이상이 전체 산업은 22%인데 스포츠 산업은 25%입니다. 그럼 계약직 비중은 전체 산업이 14.3%인데 스포츠 산업은 12.2%입니다. 스포츠 산업 대신에 일용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을 보면 스포츠 산업이 187만 원인데 전체 산업은 216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스포츠 산업의 일자리는 고학력, 저임금,
낮은 고용 안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2016년에 연구를 하면서 사업체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예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구인 기업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과 직무 관련 연관성입니다. 그런데 구직자는 직장의 안정성과 급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매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들이 신입사원들의 스포츠 관련 사업체입니다. 신입사원들의 평균 임금이 168만 원인데 구직 희망자는 257만 원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히 큰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 실업원인은 양자가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한다.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 경력직 채용 선호하는 현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방향은 무엇인가? 양질의 일자리, 오늘 주제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변화에 맞춰서 과감하고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포츠 산업 쪽에서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별로 대단히 전략적으로 유럽연합은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대 이후에 각국별로 이거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지원하는 부분이죠. 기업들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가 2012년도 퓨어 밴드를 출시를 하고 나이키 플러스,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도 이게 디지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전통적으로 신발과 옷을 만드는 전통적인 제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나이키가 기존의 제품에 디지털 서비스를 접목시키면서 서비스를 이제는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디다스, 언더아머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0.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OECD 국가 중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초고령화가 2025년 진입 예정인데 이미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 이미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의 군 단위로 내려가면 이미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유아와 노인이 이제는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유아 대상 스포츠 지도사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노인 체육입니다. 노인 인구가 대단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인구 연령대별로 사실 비례해서 노인 스포츠 지도자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일본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를 위한 유아 운동 지침, 액티브 차일드 프로그램, 그다음에 고령자 스포츠 프로그램. 고령자는 거동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직접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통해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그러니까 고령자 맞춤형 스포츠 지도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체육 이제는 양보다 질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2017년 기준입니다. EU가 2017년이 가장 최근인데요. 생활체육 참여율이 59%입니다. 근데 EU의 독일, 영국, 프랑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의 스포츠 선진국, 스포츠 클럽이 발전해 있고 이런 국가들을 보면 다 40% 후반입니다. 우리는 59.2%입니다. 이건 물론 이게 소득 수준하고 비례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유럽 스포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추가적으로 1%를 늘리기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체육 참여 증가를 위한 투자의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은 시설을 지어주고 지도자를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그 공급을 늘리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사실 비용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서비스를 하고 공공 서비스 스포츠 그러니까 공공 체육 시설이나 이런 에서 서비스 디지털로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필요하다.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있는 시장에서 자꾸 쪼개서 쓰려고 하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졸업자들은 여기서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부가 2020년도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 이게 사실은 스포츠에 가장 적합한 뉴딜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정책입니다. 인프라를 확대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인데 기존의 시설을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정부가 생활체육 시설을 짓는데 대단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공공체육시설이 전국에 3만 개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서비스를 디지털화 시키면서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공공체육시설 디지털화인데요. 정부의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시설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전국에 208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까지 거의 100% 가까운 보급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예약하고 활동하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디지털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민체육센터, 피트니스센터에 들어가서 갈 때에서 밴드로 내 걸 찍고 거기서 내가 러닝머신을 뛰면 거기서 IoT 기반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내가 운동량이 데이터화되고 그것이 5G로 전환돼서 내가 나올 때는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그 기록이 샤워를 하고 나올 때는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입니다. 이게 오일 쇼크 때 나왔던 현상인데요. 대규모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정을 줄이면서 정부 주도로 그러니까 공공이나 지자체 주도로 했던 서비스의 비효율성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동시에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글래스고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던 공공체육시설을 사회적 기업이 위탁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래스고도 보시면 공공 서비스 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67.5%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지자체에 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거는 시의회하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영국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기업이 GLL입니다. 런던에 있는 GLL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7개의 스포츠 센터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매출액이 2012년에 1,780억에서 2015년에 3,333억 정도 됩니다. 여기 종사자 수가 6천 명 정도 됐는데 제가 직접 가서 디렉터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규 일자리가 30%, 6천 명의 30%가 630, 1,800명 정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법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런데 정규직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GLL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구조. 그래서 서비스 전달 체계입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니즈에 맞는 스포츠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서비스화하는 부분에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정관리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실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산 스포츠클럽인데 여기는 공공 스포츠클럽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해보니까 위탁 전에 비해서 이용자 수와 프로그램 수가 그리고 매출액도 동시에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공공 분야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민간입니다. 민간이 활성화되어야지 이것이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산업 클러스터에 주목을 합니다. 독일이 가장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2011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는데 그 핵심 요체는 뭐냐면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산업 클러스터에서 해당 분야별로 핵심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산업 클러스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업과 연구기관이 1대1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밸류 체인상에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호 그 지식을 공유를 하고 기술을 공유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게 이제 산업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아까 나이키와 예를 들어서 펠로톤 같은 미국의 자전거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게 실내 자전거를 만드는데 원래는 자전거만 생산했었는데 여기에 자전거에 스크린을 붙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강사와 인터페이스로 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집안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펠로톤이 2017년도에 매출액이 3,400억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 때 2조 원으로 비약조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것이 일종의 스포츠 서비스의 사업화인데 이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 스포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영역에서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여기서 대규모 지원을 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심도 깊게 지금 우리 스포츠계가 처한 일자리의 문제점 그리고 현황을 보여주셨고 또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을 환경이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일자리 창출 방안에 있어서 이렇게 신시장의 창출 만들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의 방향성 또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은 걸 저도 오늘 발제를 통해 많이 알게 됐는데요. 발제에 이어서 각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토론을 해주실 분은 전용배 단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은 7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전용배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김상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우리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도 특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 영세 자영업주, 비정규직 이 세 영역은 팬데믹 이후에 훨씬 더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상훈 박사님의 발제문에 나와 있다시피 스포츠 분야의 일자리는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노동시장의 일자리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죠. 이거를 정부의 재원만으로 해결하기는 저는 쉽지 않은 영역이죠. 또 스포츠 분야 일자리가 디지털화 쪽 영역이라든가 4차 산업 또는 메타버스 영역은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체육계열 대학의 예비 졸업생들하고 조금 미스매치되는 부분도 있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 스포츠 분야에서 일자리하고는 조금 같은 스포츠 분야를 하더라도 또 전공자 입장에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특히 또 인구 구조도 변하고 투자가 필요한 것도 저도 찬성하고요.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양에서 질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스포츠 뉴딜이나 공공 스포츠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도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공급 과잉의 스포츠 관련 학과 및 전문 체육 출신자들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우리 한국 스포츠의 생존과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정도 제가 생각해보고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겠죠. 우리 근본적 이론적으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죠. 또 노동 유연성도 그렇고 제가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은
일단 살기 위해서,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구조조정 한번 크게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의 파이가 달라지듯이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스포츠 생태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는 공공의 재원을 아무리 투입해도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 실업팀 같은 경우는 90%는 공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공공이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줄 것이냐는 그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60여 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산하의 모든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원천적으로 외부 환경이 좋아져도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종목별로 보면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처럼 자체 저변으로 시장 생태계가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 중심으로 일자리만 보면은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일부 종목들은 의미 있긴 하지만은 일자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 영역들이 있죠. 그들만의 리그.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영원히 이제 지속될 수는 없고 60여 개 단체에 지원금을 다 분산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의 퀄리티를 보면은 저는 짧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확대도 중요한데 생활체육 지도자라든가 전문 체육 지도자들의 최소한의 처우 개선과 안정성 보장은 우리가 공공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원 확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토토 총량제를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사행산업의 합법의 규모는 한 20조 정도 되는데 스포츠 분야는 5조 5천억 정도 되고요. 불법은 80조고 스포츠 분야의 불법 산업은 21조인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만 명의 불법자를 양산하고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에 있는 영역을 조금의 합법의 영역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량제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이 총량제를 상향할 경우에는 연간 최소한 5천억 정도의 재원은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금 국회에 스포츠 토토 투표 운영권과 관련해 가지고 공단에 직영 관련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이 적절한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유럽의 선진국과 일본이 왜 모든 종목을 거르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관련 종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저변과 시장이 없는 영역은 정부 지원만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가 살기 위해서 일자리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한 번 정도는 시도해야만 될 타이밍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 스포츠 생태계의 한계가 올 수도 있다. 제 김상원 박사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용배 교수님께서 김상훈 실장님의 발제에 맞춰서 방향성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용배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확대하고 투자하는 거에서도 사실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셨고요. 또 공공의 영역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나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재원이 투입될 수 있지만 민간의 영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종목도 사실 시장 가능성을 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실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원 부분도 또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토토 증량 그리고 그 총량제 상향을 통해서 좀 보다 불법적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세금이 징수될 수 있는 영역으로 조금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대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으로는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포츠 산업 백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그리고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육성을 해서 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 산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취업 역량 강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기업 현장 방문
그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 기업 회원을 유치를 하고 잡스포츠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산업 분야의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의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증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 빅데이터 등의 신시장에 접목한 미래 스포츠 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 분야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은 공공 분야 한 가지 그리고 민간 분야 두 축에서 우리 발제자의 주장처럼 결국 민간 시장의 활성화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발제자께서 발표하셨던 스포츠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방안의 방향성 제시 부분에서 이제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변화에 대한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점, 그리고 또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유아 그리고 노인이 스포츠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생활체육 정책에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은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발제자께서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제시한 한국판 스포츠 뉴딜의 공공 체육시설의 디지털화의 기존의 양적인 체육시설 확충 정책에서 질적인 정책 전환 죄송합니다. 질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서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 첨단화를 통한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자께서 발제를 하셨듯이 영국의 GLL이나 일본 그리고 이제 오산 스포츠 클럽처럼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향후 공공체육시설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께서 제시한 방안으로 민간 스포츠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나 그리고 또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디지털 전환으로 보고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스포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발제자의 방안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발제자의 방안과 함께 양질의 스포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토론자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스포츠 분야 내에 특히나 이제 그 스포츠를 전공한 우리 후학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체육 지도자 자격 제도를 좀 속히 개정을 해야 될 것이다. 특정 분야에서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장기간 교육 과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습득하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문화 과정입니다. 전문화 과정인데 우리나라 이제 전문대학이나 일반 대학의 이 체육과 스포츠 계열 학과는 체계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문 인력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체육 지도자 자격은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이제 부분 개정을 했습니다. 이 고등교육기관의 전문대학과 일반 대학에서 이제 우리 스포츠나 체육 관련학을 전공하는 전공자의 전문화 그리고 또 이제 전문성, 전문직 관점에서 이게 쟁점이 됩니다. 이 조항이 고등교육기관의 체육 및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좀 전문성을 훼손하면 물론 이것은 또 이제 우리가 전공하는 전공자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이제 독소 조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타학과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일례로 이제 치위생학과나 또 이제 방사선과, 간호과, 물리치료과, 임산병리과 이런 이제 전공 관련 국가 자격 응시 조건을 보면 자격증 모두 이제 학사 또는 학과 학사 또는 전문 학사를 취득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편행해서 속히 좀 개정을 하고 적용을 해야 우리 스포츠 분야의 전공자들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발제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졸업생들이 한 해에 지금 23,000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18세로 이렇게 법에 명시돼서 전공을 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결여돼도 무조건 자격증이 따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자격 제도가 개선이 되면 우리 또 이 스포츠 관련이나 체육 관련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이제 그 스포츠 관련이나 체육 관련 학과 보면 전문대학에 194개교나 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에 531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725개교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말 기준인데, 그래서 전체 재학생으로 보면 전문대학에 한 14,000명 정도, 그리고 4년제 대학에 한 71,000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학 졸업생들이 한 23,000명 정도 쏟아지고요. 전체 재학생으로 보면 한 85,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모든 학과에서 이제 수만 명씩 한 23,000명씩 배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일자리가 필요한데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보면 이게 각 대학마다 물론 특성에 맞춰서 이제 뭐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문성과 통일성 확보에 있어서 이 자격 제도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질의 지도자를 우리 관련 학과에서 배출을 해야 양질의 스포츠 분야의 일자리 확보 경쟁력을 확보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보면 체육 지도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배치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 현재 지도자 배치 기준에서 조금 상향을 해야 될 것이다. 보면 이제 현재 이제 등록 시설도 있고 신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골프 장업이나 스키 장업이나 요트 장업이나 조정 장업이나 카누 장업, 빙상 장업, 승마장, 그 수영장, 체육 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업에서 배치되는 기준을 스포츠 지도 현장 전문가 배치, 안전한, 지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제공, 그리고 국민복지 기여 등의 사유로 좀 상향시켜서 스포츠 분야의 전문 일자리를 확보하고 창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또 미적용하는 시설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용 등록 시설이나 신고 시설, 모든 시설에 이 체육 지도자 배치를 필히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배치를 안 하면, 그러니까 현행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체육 지도자를 배치를 안 하거나 체육 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를 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육 지도자를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이런 이 과태료를 정말 좀 대폭적으로 상향을 해서 모든 이 체육 시설업에 체육 지도자가 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좀 연구를 하신 결과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계속 논의하고 계시는 영역 중에 하나죠. 우리 체육 지도자 자격 개선 문제, 그리고 자격 기준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역으로 우리 체육을 전공한 학생들은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조건인 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자격 조건을 또 저희가 또 강화하다 보면 이런 양질의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또 학교에서 잘 배출해야 하니까 교과 과정이 또 그거에 더 맞게 좀 더 보완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자성적으로 해주셨고, 또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 채용 영역의 이러한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다 되고 다 양질의 학생들을 배출을 했으니 그럼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 보다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또 강하게 의무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종합토론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국민대학교의 조우견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을 맡은 국민대학교 조우견입니다.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계가 직면한 이제 가장 시급한 중점 과제는 아마 일자리라는데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기 고용 지수가 나빠진데 저희 대면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체육은 더 이제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이제 저희 김상훈 박사님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먼저 좋은 일자리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발표자는 스포츠 분야의 일자리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고학력, 저임금, 낮은 고용 안정성으로 이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학력은 성격상 이제 저임금하고 이제 낮은 고용성하고는 이제 서로 배치되는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계의 일자리 특성이 이제 세 가지의 특성이 동격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저희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고학력이지만 임금과 이제 고용성이 낮다. 이제 외향은 좋지만은 대학을 졸업한 체육계 인재는 많지만은 대부분 저임금, 낮은 고용성에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체육인 실태를 좀 제가 이제 잘 보니까요. 저희가 선수의 89%, 지도자의 76.1%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규직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11%, 이게 지도자 같은 경우는 3.9%가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선수 평균 3,790만 원, 지도자 평균 2,920. 선수의 경우는 저희가 어리기 때문에 뭐 많은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평균 은퇴 예상 시기가 34.3세를 감안하면 이것도 굉장히 뭐 많은 연봉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가 은퇴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고용의 어려움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의 구성 요소로 대부분 어떤 연구자들은 제가 보니까 임금 수준, 사회적 인식의 척도, 직업적 위세, 주관적 직무 만족도가 이제 어떤 연구자들은 좋은 일자리 구성 요소다. 그리고 또 OECD 일자리 관련 보고서에 보니까 이제 임금,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 일의 성격, 사회적 인식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고용 안정성이 좋은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이제 제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체육계 아까 뭐 이렇게 저희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체육계 일자리로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호 박사님도 자료를 제시해 주셨다시피 평균 소득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약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여러 가지 스포츠 환경의 변화를 미래 스포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합리적인 논리적인 변화 요소들을 주장하고 계셔서 저는 한 가지 더 개념을 조금 더 붙여서 복지의 개념을 조금 더 저희가 첨가하면 일자리를 좀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 국민 체육 활동이 건강 증진 이런 개인적 이제 발전에서 특히 의료비 절감이나 체육을 통한 어떤 사회 통합 같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의 모습을 그리려는 방향으로 이제 복지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제 체육 활동 참여를 담보로 이제 스포츠 복지를 이제 발전시키는 물론 일자리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자 일자리 창출 방안은 아주 김상국 박사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좋은 방안을 잘 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히려 일자리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좋은 방안은 많은데 대부분 정책화되지 못하고 또
금방 없어지고 이렇게 체계화되지 못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짧은 생각이지만은 아이디어는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는 생각 뭐 여러 가지 토대는 구축되어 있는데 법적 강제성 또는 법적 효력성 이런 걸 조금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즉 이제 법제도 정비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육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좀 보장받는 그런 개념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뭐 체육계의 분야 법은 여러 가지 뭐 체시법, 체육설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그다음에 스포츠산업진흥법 등이 있고요. 다른 분야와도 협력할 수 있는 법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국민건강정지법,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영유아보육법 등을 통해서 노인 문제, 뭐 돌봄 서비스, 의료비 문제 등을 이제 사회 현안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구조 및 제도가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서 스포츠 법령 또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서 조금 개정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범부처별 이제 통합식 정책이 추진되는 사례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빠른 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부처별 칸막이를 이제 없애서 법을 통한 제도와 또는 강제화가 좀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계는 지금 여러 가지 뭐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도 부족하고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요즘 다윈이 주창한 뭐 진화의 핵심은 강한 개체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개체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계도 지금 사회 변화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좋은 방안들이 강구되면 좋은 일자리의 숫자를 양을 넘어서 좋은 일자리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원해 보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발제자분과 다른 토론자분들의 그 제안에는 굉장히 동의하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보다 이 개념을 조금 폭넓게 사회적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복지와 또 연결지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던져주셨고, 또 지금까지 나온 많은 안들이 잘 이렇게 실행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반출을 해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법적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 하고, 아마 다른 부처들 법도 다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정책 연구를 하면서 보면 우리가 스포츠라고 알고 건강이나 다른 많은 개념들을 생각하고 복지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른 부처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타 부처에서. 그런 관련된 법제들도 많고, 그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법제도들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좀 법적으로 강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스포츠 기본법이 이제 진행이 되는 차제에는 굉장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토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김세훈 경향신문 기자분께서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간단히 PPT를 만들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포츠 경기가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느냐거든요. 맨 왼쪽에 보면 예전엔 스타디움에서 선수들만 있었죠. 관중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TV가 생기고, 또 한 칸 가운데 케이블 TV가 생기고, 디지털 미디어가 생기고, 소셜 미디어도 이어지고 있고, 이제 5G라든지 VR, AR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중의 한계가 없어졌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과학하고 결합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요즘 세대를 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경계가 무너졌다. 스포츠와 스포츠가 아닌 것들의 경계. 운동장과 운동장이 아닌 세상과의 경계들이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와 스포츠 이외의 다양한 분야들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창조물들,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스포츠와 과학이나 영상, 기기가 결합된 겁니다. 뭐 한국 제품들도 사실 있고요. 자랑스럽게 또 외국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웨어러블도 나오고 있고요. 공 자체에다 이제 센서를 집어넣어서 드리블 훈련을 하는 기계.
그다음에 이건 뭐 고스트라고 해서 진짜 이 안경을 쓰고 이제 뛰면은 내가 기록에 맞춰 내 앞에 안경 안에 그 영상이 뜹니다. 일종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고 이건 뭐 오큘러스나 뭐 이런 거는 많이 보셨겠고 영상에 있어서도 다양한 영상 관련된 기술들 VR, AR 이용한 학교 체육 이거는 뭐 많이 나왔었죠. 플루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스포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과학기술하고 결합이 돼서 나오고 있고 이거는 포천에 있는 그 스키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 여름에도 탈 수 있도록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스키장 바닥을 이렇게 화학 재질로 만들어서 스키를 타게 만들고 있죠. 스포츠와 이제 패션이 결합된 경우들, 스포츠와 대중문화가 왼쪽은 이제 현대무용 이후에 왼쪽은 현대무용을 이제 야구를 기반으로 현대무용을 한 거고 오른쪽은 스토브릭은 잘 아시겠고요. 뭐 만화나 영화 많고요. 레저 스포츠 또 오른쪽은 시설 이런 것들 많죠. 그래서 저는 스포츠 쪽에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하면서 스포츠 쪽에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공식이 있다.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스포츠 이외의 것들이 결합되면은 새로운 창조물이 나온다. something이라는 게 뭐냐? 당신들의 관심 분야다. 그래서 당신 스포츠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아니면 스포츠를 좋아하고 대중문화를 좋아한다면, 스포츠를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 건축을 좋아한다면, 아니면 스포츠인데 내가 의사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장점들, 여러분들이 관심사와 갖고 있는 능력들을 결합을 하면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니까 융복합이겠죠. 그럼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계속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회적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을 좀 미리 대비해서 만들자는 쪽이거든요. 그럼 사회적 트렌드가 어떤 거냐? 뭐 너무 많은데요. 보시면 다 아시겠죠. 일상화, 개인화, 전문화, 세분화된다, 다양화된다, 뭐 힐링을 추구한다. 소규모화라는 건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축구하려면 3-4명을 모여서 축구하고 우리 옛날처럼 뭐 11명이 모여서 공차고 이런 시대는 좀 지났으니까요. 형식이나 룰을 파괴한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 이제 과학하고 관련된 거겠죠. 디지털화, 첨단화, 레벨화, 게임화, 랭킹화, 데이터 중시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함과 동시에 요즘에 이제 과학적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밑에는 사회적 트렌드는 앞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트렌드들을 우리가 읽고 미리 대비해야지 향후에 뭔가 좋은 저는 일자리라는 표현은 사실 좋아하지 않고 일거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일거리를 미리 대비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쪽인데요.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경계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스포츠 이외 다양한 분야를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경험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기장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강사 중심, 지도자 중심의 그런 교육들에 좀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학교만 할 게 아니라 학교하고 사회, 기업, 정부가 함께 학생을 키우고 일거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설공이라든지 데이터공이나 상호협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적 가치를 좀 스포츠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왜 뭐 스포츠는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좀 과거의 개념이기도 한데 스포츠는 다치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운동은 왜 해? 공부나 하지. 뭐 이런 식의 그 스포츠를 약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 바뀌어야지. 스포츠를 권장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지. 시장도 넓어지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요. 스포츠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대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스포츠와 스포츠 이외의 분야의 다양한 융복합 분야를 개발해야 된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트렌드를 팔로우업해서 미리 좀 읽어보자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도 저는 이제 전 기자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공급자나 생산자적인 입장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만들면 시장이 쓸 거야.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면 시장이 따라올 거야.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시장이 소비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물건이 많고 컨텐츠가 많은 시장에서는 공급자 생산자적 마인드는 절대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시장에 답이 있는 거죠. 시장의 소비자들이 뭘 원하나, 수요자들이 뭘 원하나를 알고 미래에 대한 직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시장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일거리가 뭘까? 앞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거리, 사람들이 스포츠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들, 지금 수요는 있지만 시장이 없는 일거리가 뭘까라는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단어 자체를 좀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를 찾자는 쪽으로 하는 게 일단 스포츠계 정책 기반자들의 리더들의 입장에 좀 의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 새로운 일거리가 두 곳에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요가 있지만 시장이 없는 곳이 있어요. 현재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시장이 없는 곳. 이게 김상훈 실장님이나 뭐 앞선 교수님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유아체육. 지금 외국은 연령대 스포츠가 아니라 월령대 스포츠를 합니다. 너 태어난 지 몇 개월 됐냐? 따라서 운동을 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아 스포츠나 어린이 스포츠, 유치원, 뭐 어린이집의 스포츠가 사실 가외 활동으로만 좀 머물러 있잖아요. 이거를 정규 수업으로 끌어온다고 하면 그만큼 좋은 일거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임산부 스포츠가 좀 되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산부 스포츠가 중요해요. 임산부가 사실 임산부가 이제 여자들은 15살부터 한 40살까지 한 25년 동안 운동을 안 한다는 게 전 세계 공통적입니다. 뭐 건강하기도 하니까 운동이 별 필요성이 없는 건데 나중에 이제 아기도 낳고 나이가 좀 들고 하면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여성이 운동하면 3대가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계속 끊이지 않게 해주면 이 시장이 늘어나고 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운동 저는 꼭 뭐 보건소 중심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좀 임산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시설 관리자라든지 안전 관리자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 지금 수요는 있지만 이게 시장이 없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 관리하는 거, 안전교육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노인 스포츠 필요한데 이게 단순히 노인 스포츠는 저도 여러 가지를 하려고 도전을 했는데 노인 스포츠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건 노인 스포츠 대회를 규격화, 체계화하는 겁니다. 지금 노인들이 즐기는 종목들이 파크 골프나 몇 개 게이트볼이나 있는데 그냥 대충 어르신들 와서 그냥 별 룰 없이 그냥 대충 하다 가셔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안 쌓이고 재미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노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대회를 체계화할까? 이걸 어떻게 전국적으로 해서 구체화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서 그 운영할 수 있는 거. 노인 스포츠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실 민간에서 달려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스포츠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와 스포츠 이외의 다른 분야들이 중첩되는 부분, 그 부분에 시장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제가 PPT 사진에 관련돼서 뭐 과학이나 의료나 뭐 대중문화나 뭐 패션이나 이런 거와 연결된 부분들을 보여드렸지만 그 부분에 시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스포츠에만 매달리지 말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제가 이거를 예전에 강의할 때 한번 쓴 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 선수와 경기장이 노란 부분 이 안에 있는 경기연맹, 경기력, 선수단체, 종목, 미디어 스포츠 여기만 우리가 머물렀다는 거죠. 이 시장을 이렇게 넓히자는 겁니다. 관중, 지금 경기장에 안 오는 관중이지만 이들도 우리의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소비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스포츠 브랜드만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가 아닌 용품 브랜드도 스포츠 쪽에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미디어도 마찬가지겠고요. 종목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우리가 올림픽 종목만 따지면 그거 말고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학생도 왜 우리가 학생 선수만 챙겨야 됩니까? 일반 학생 이런 거 챙겨야 되겠죠. 스포츠도 경기력 이외 부분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정책 위반하는 우리도 이게 너무 이 안에만 갇히지 말고 이 안에만 갇히면 이 바깥의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좀 무너뜨리고 현재 최신 트렌드를 읽으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그러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자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게 노인 관리사가 필요해요. 뭐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가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시장 파일을 늘리면서 일거리가 좋은 일자리도 많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고 그동안 또
저는 사실은 스포츠계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근데 사실은 스포츠에 대한 애정, 우리 영역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야 사실은 좀 심도 깊은 고찰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교수님들과 또 기자님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충족되시는 분들이 오늘 다 오신 것 같아서 앞으로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금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더불어 지금 종합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비대면이다 보니까 상호간에 이렇게 토론하시는 게 원활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사전에 준비된 논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폭넓게 미디어 트렌드나 사회 트렌드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일거리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에 이제 김세용 기자님께서 주시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또 그렇게 포괄적인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학생 대면에서 지역적인 사실은 진로 상담까지 영역의 배리어가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각 한 분씩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는 또 어떻게 각 학생들이나 그 미래 세대들이 스포츠계에서 일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제 융복합적인 일들을 엮어갈 때 정부는 과연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만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공재원들이 일정 부분의 수요를 자극한다든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일거리든 일자리든 정책이 현실화되려면은 관련 분야에 있는 현장에 계시는 기업 하시는 분들, 스포츠 관련 교수님들이 그 관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더 필요합니다. 공공 부분의 정책은 검증을 통하지 않고는 아이디어만으로 제시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전혀 개념적으로 보면은 아까 조우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포츠는 복지다. 저는 굉장히 좋은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스포츠가 복지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보건복지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공단이나 기본적으로 김세훈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일거리가 되려면은 아주 본질적인 상황이 좀 더 창출이 돼야 되는데 본질이 뭐냐? 어쨌든 스포츠죠. 나머지는 융합의 문제니까. 이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부분의 출발은 어디냐? 이 재원을 마련해주는 정부 쪽에 이 선택과 집중을 어디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가장 잘하는 게 국민체력 백사업 이런 건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스포츠 활성화에 훨씬 더 스포츠 활성화와 기반 조성에 그 돈들이 투입돼야 되는 거지. 국민체력센터 사업 같은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나 일본 같으면 복지부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란 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교육부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김세훈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생들의 체육 수업 확대는 교육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주로 정부가 좀 더 집중해 주길 바라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기능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이트를 주지 않으면 검증된 정책이 아니면은 실현되기 힘든 것이 제 개인적 경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사이트 있게 더 노력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금 이제 좀 광범위하게 우리 일자리를 보는 것보다 아까 제가 토론문에 적시를 했습니다만은 일자리는 일단 적고 그나마 일자리가 또 감소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먼저 선논의돼야 되는 게 우리 전공자들의 갈 길을 먼저 열어놓고 새로운 시장을 보자는 게 이제 제 주장이거든요. 제 주장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재학생이 한 8만 5천 명 정도 있고 해마다 2만 3천 명이 쏟아져 나오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한국방송통신대학도 1,500명 이상 또 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일단은 전문가 과정을 밟았는데 대학 교육에서
대학교에서 밟았는데 이 학생부터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먼저 좀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실현시키자. 차기 정부에서는 먼저 그래야지 이 전문가들이 이제 배출을 해서 각 스포츠 현장에 들어가야지. 우리 전문가 집단이 좀 안정화가 돼야지 추후에 우리가 더 광범위한 스포츠 산업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스포츠 전반적인 시장을 좀 논할 수 있지 않나는 게 이제 제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부터 차기 정부에서 좀 선결 과제로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체육계의 많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신 것 같고 제 마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영역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또 학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 일자리가 저희 계가 이걸 이끌어 가야 한다면 사실 먼저 처리돼야 되는 게 문제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우경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법령을 아까 이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례로 저희 체육 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아까 저 김태형 교수님께서도 토론문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체육 지도자 배치 기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1996년에 개정된 이후 그동안 이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사회는 여러 가지 스포츠 욕구 같은 아니면 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굉장히 커졌는데 불구하고 한 25년 동안 지도자 배치 기준은 이제 못 따라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조금 법령을 찾아보면 빈틈이 있는 틈새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용배 교수님께서 복지를 제가 봐도 타 분야랑 관련돼서 해야지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김세웅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사실은 체육계는 약간 섬문화 섬처럼 혼자 이렇게 좀 독립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분야랑 이제 만약 이렇게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뭐 여러 가지 교육부 같은 경우도 유아체육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이 지금 독립적으로 한 거는 대부분 다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선문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분야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서 통합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게 아까 뭐 이렇게 일자리가 거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문화에서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융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 정책 아젠다들 만들 때, 제가 2018년 평창 레거시 만들 때 사실은 전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번 융복합을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희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저희 만들면서도 놀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일자리는 그런 분야들에서 더 융복합적인 분야들에서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오늘 김세용 기자님께는 제가 문제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지금 정부가 뭘 해야 되냐라고 이제 교수님들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부분들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맞닿은 영역에서 보면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아까 보여주신 부분에서 사실은 스포츠가 연관된 융복합적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한동안 또 인력 역량 강화에 관심 있으셔서 사실 그런 부분의 작업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기자님 보시기에는 민간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지금 우리 민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정부가 해야 됐던 누가 해야 됐던 민간에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민간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버넌스 구조상 정부나 지자체 힘이 너무 강하고 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들이 소유하고 사실 관리하고 있어서 민간만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정부는 스포츠를 복지로 보는 걸 좀 벗어나야 됩니다. 계속 복지로 보니까 기금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기금이나 세금 투자해서 하는 데하고 민간하고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계속 이거 복지로 보고 기금이나 세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민간업자들은 더 생기지 않고요. 또 사람들도 아니 내가 거의 공짜로 내지는 거의 정말 적은 돈으로 운동을 해왔는데 이게 산업화되게 되면 돈이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돈 내는 거에 대한 사실 거부감도 좀 생기죠.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스포츠를 복지로 보지 말고 좀 산업화를 하자. 산업화를 해야지 일자리도 생기니까요. 그 인식 전환. 그러면서 필요한 게 민간하고의 협력입니다.
지금은 사실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나 민간하고 손을 잡으면 무슨 큰 일을 당하고 큰 사기를 당하고 시장을 빼앗기고 뭐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간하고 같이 민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으로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이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최신 트렌드나 이런 걸 맞춰서 현재 젊은 고객들 미래 스포츠 쪽을 즐기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하고 협력 방안을 해야 된다. 협력 방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시설을 좀 내줘야 되겠죠. 민간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 제품을 테스트할 시설이 없어요. 왜? 시설이 다 지자체가 갖고 있으니까. 선수들도 대부분 지자체 팀이나 프로팀이니까 아무리 제품을 좋은 걸 만들어서 이걸 선수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정규 경기 한번 이거를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싶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공유하는 거, 시설을 민간 쪽에 좀 적극적으로 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상훈 실장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의 시스템화, 디지털화 이거는 정말 필요하고 그래야지 데이터가 쌓이고 그래야지 그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그걸 갖다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금 스포츠 관련 예산이 각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를 강화하지 못하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성 스포츠 참여 관련된 부서가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대여섯 개 부서가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에 스포츠 관련 신체 활동에 관련된 정책은 다 있고요. 예산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편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리고 예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체육청을 만들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보다는 조금 더 강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해요. 원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면 스포츠부 정도 있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이제 문체부 내에서 체육국을 어쨌든 조금 더 강화하든지 해서 거버넌스 구조에서 범부처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스포츠가 뭐 교육뿐만 아니라 여행, 산업 뭐 너무나 연관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가 스포츠 관련된 신체 관련된 예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정부가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간들을 위해서 저는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걸 좀 마련을 해줘서 민간이 뭔가 갖고 있으면 이거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정부가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쪽에서 뭐 지금 축구가 산업화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축구나 골프가. 그럼 여기서 정말 좋은 제품들, 좋은 시스템들, 플랫폼들 많이 만들었다. 그럼 이거를 실제로 선수를 대상으로 한번 돌려보고 운영해 봤을 때 어떤 피드백이 나오고 그걸 갖다 제품을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되는데 민간 업체들이 자기네가 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경기장도 갖고 있지 않고 하니까 최고 선수들이 경기 중에 나오는 퍼포먼스나 이런 걸 이 데이터를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저는 좀 도전적인 과제이긴 한데 스포츠 쪽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좀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장수와 이 선수를 데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그게 뭐 디바이스나 아니면 중계든 뭐든 데이터 수입이든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스포츠가 범부처적으로 정책의 일원화나 예산의 확보를 위한 그런 가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 하고 네. 또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민간계가 갖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나 제품들을 실제로 네. 최고 선수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규제 음, 샌드박스 제도나 테스트베드를 마련해야 된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간이 해야 되는 영역에서 정말 그걸 잘하려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 부분에 실질적인 대안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를 이제 토론을 다 들으시고 또 처음에 발제를 해주신 김상우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과 또 본인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배 교수님께서 정책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업팀이나 아니면 종목별 단체의 뭐랄까요 자립 관련인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정책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지금 스포츠 산업 관련해서 우리나라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매출액이 87조고 사업체가 10만 5천 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스포츠 용품 제조업은 전체 모집단이 전국에 2,800개 정도입니다. 10만 개 중에 스포츠 용품 제조업이 2,800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면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한 9% 정도. 종사자 수 기준으로 하면 한 5. 몇 퍼센트,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스포츠 산업을 지원하는 재정의 대부분은 스포츠 용품 제조업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용품 시험 인증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하고 비즈니스 컨설팅하고 수출 지원하고 융자 지원은 일부 시설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 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스포츠 용품 제조업이 3% 정도고요. 나머지 일부 스포츠 뭐 건설업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스포츠 시설업, 그다음에 유통업, 그다음에 그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기준에 의해서는 스포츠 서비스업, 교육업 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스포츠 산업의 97%는요 서비스업입니다. 사업체 수가요. 그리고 매출의 기준으로 하면 9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는 3%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3%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3%는 나이키, 아디다스와 경쟁해야 됩니다. 예. 기술력, 자본,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시장에서 이거는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를 육성해야 되지만 여기서 투자를 했을 때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업 규모에 비례해서 정부의 재정 투자도 비례해서 가야 된다. 내년도 스포츠 산업 지원 예산이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은 일부 스포츠 융자, 코로나 때문에 가는 융자가 많고 대부분은 스포츠 용품 제조업을 육성해서 정부는 예전부터 우리도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입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3%를 투자를 해서 여기서 10% 성장을 하잖아요. 스포츠 산업 전체에는 0.3%입니다. 매출액 성장은. 그게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이 대부분 서비스, 컨텐츠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직접 일상생활에서 문화나 예술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컨텐츠는 기존의 하드웨어, 팩토리 기준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구조이지만 지금은요 컨텐츠에서 사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영역으로 보면 스포츠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지는 서비스 용품업도 나이키처럼 서비스를 지금 용품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접목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대전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도자 처우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우 개선이 먼저 가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도자 처우 개선은 사실은 일단은 민간 시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면 처우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공공에서 처우를 먼저 개선하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자체가 스포츠 지도자만 채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술, 문화 쪽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채용하는 지도자, 그다음에 예술 같은 교사, 뭐 문화 쪽에서 교사들이 많거든요. 좀 임금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뭐냐면 공공 쪽의 비효율적인 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산 스포츠 클럽은 여기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가 늘고, 그래서 컨텐츠가 더 늘어서 이용자가 늘고, 그게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 매출이 사실은 임금 증가로 가야 되지, 이것이 역전돼서 일단 임금부터 증액을 했을 때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최저임금을 굉장히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비원들 임금을 올렸더니만 해고시켜버리는 거죠.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부분에서 지도자가 들어갔을 때 서비스 컨텐츠가 늘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공공 스포츠 시설에 들어가서 느끼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출이 늘어났을 때 그거를 임금 상승으로 보존해주는, 그렇게 가야지 부작용 없이,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만족을 하고 지자체도 사실은 뭐랄까, 인건비가 늘린다는 것은 비용 부담이 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변동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교 교수님께서 정책의 실현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법률적인 부분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대단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올해 8월 10일에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적 기구가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스포츠 기본법 제9조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총리 산하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제도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정부가 디지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만들 때 스포츠 쪽에서는 제가 참여를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공체육시설 뭐 디지털 전환, 디지털 뭐 서비스화, 그다음에 아까 올해 아까 발표했던 여러 안들을 제가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 가니까 뭐냐면 기재부에서 산자부와 미래부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들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체육은 뭐 이렇게 뭐 코로나 블루 뭐 이런 우울증 치료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조금 보기에는 마이너하고 사업 규모도 적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뭐냐면 부처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주로 산자부나 미래부 중심으로 대규모 예산이 책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포츠 기본법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빨리 조속히 가동시켜야 된다. 라는, 거기에서 사실은 이런 많은 문제,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처우 문제, 그 다음에 부처 간 협업 문제,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그게 사실 총리가 주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복지부와 뭐 문체부의 협업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총리가 주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거는 스포츠 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적인 변화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세호 기자께서 일거리, 굉장히 좀 재밌는 공식입니다. S제곱은 N이다. 이렇게 해서 일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는 사회적 기업을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가 재작년에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돈을 주게 돼 있어요. 돈만 주는 거예요. 융자, 재정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게, 그다음에 인력 뭐 양성 뭐 이런 것들인데, 핵심은 뭐냐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줄 테니 너네가 알아서 잘 만들어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주면, 이건 벤처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벤처 기업은요, 1000개 중에 하나가 유니콘 기업이 나오면 이걸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스포츠는 그렇게 아직은 서비스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벤처 기업만큼 거대 규모의
뭐랄까 이렇게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만 줬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알아서 살아남아라. 절벽 위로 올라오는 남자는 여기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기조로 갈 수 없는 산업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네, 일할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일거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공공시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 스포츠 시설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학교 체육 시설도 위탁 운영을 하거든요. 일거리를 줍니다. 근데 이 조직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서 고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가진 게 뭡니까? 정부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시설, 그다음에 클럽, 그다음에 실업 리그 일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소론 말씀 다 들으시면서 경청해 주시고 또 발제와 연결지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종합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모두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종합해보면 그간에 저희가 스포츠 선진화, 스포츠는 복지다 이런 논의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논의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복지가 공공 서비스라는 틀을 벗어나서 양질의 고급 서비스가 가능하고 여기에 일거리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책이든 시장이든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꼭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시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같이 보신 많은 분들도 그런 기회가 되셨을 걸로 믿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희 패널이 가장 우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해서 굉장히 수월했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성해 주신 또 수정택 교수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 포럼은 전문 체육인을 위한 복지와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다음 포럼 또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제4차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